영문법 특강 제44강 수동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동태는 첫 번째 강의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보시면 He did the work. 그가 그 일을 했다.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he라고 하는 건 주어죠. 바로 이 주어인데 어떻습니까? 바로 동작의 주체가 되는 거죠.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다음에 did, 원 바로 뭐죠? 바로 동작이 되는 거죠. 동작입니다. 다음에 the work가 바로 뭐죠? 바로 동작의 바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동작의 주체 다음에 동작 대상으로 연결된 이러한 순서, 즉 요 동작의 주체가 주어의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동작 대상 이러한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능동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동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문장에서 이 the work, 바로 동작의 대상을 주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the work, 다음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 그 다음에 과거 완료 형태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 그러면 the work, 바로 이것이 바로 뭐죠? 뭐라 그랬죠? 그렇죠. 바로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was done. 네. 이게 바로 동작이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동작의 대상에 주어 위치하는 것, 주어 자리에 위치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로 수동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수동태 문장의 동사는 바로 BPP의 형태, 비동사 플러스 과거 완료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 시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동사가 BPP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tched it. 그가 그것을 쓴다. 자, 여기서 목적어인 it이 주어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바로 it is written by him 이렇게 되겠죠. BPP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과거 시제의 경우입니다. He wrote it. 당연히 it 그렇죠. It was written by him.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will write 이것을 it will be written. 다음에 현재 진행 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He is writing it. 바로 그것이 it is being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It is being written. 이걸 조심하세요. 이 진행 시제의 수동태,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어형을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과거 진행인 경우엔 it was being written. 다음에 현재 완료인 경우에 이것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데요. 현재 완료인 경우엔 have been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has been written.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엔 당연히 has가 아니라 had been written 되겠죠. 미래 완료는 it will have been written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조동사가 있는 경우엔 바로 이 동사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e written, it ought to be written by him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동태가 쓰이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언제 수동태가 쓰이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에, 자,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행위의 주체를 말합니다. He is drunk here without sugar. 차가 이곳에서는 설탕 없이 마셔진다. 즉 사람들이 차를 설탕을 넣지 않고 마신다. 이런 말이 되겠죠.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에 Many soldiers were killed at the battle. 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자, 누구누구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표현, 그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동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를 강조하고 수동태는 동작의 대상을 강조하는 문장이다. 다시 보세요. 능동태는 행위자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행위의 대상을 강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본다면 능동태 문장은 행위의 주체, 즉 동작의 주체를 강조하는 거죠. 주어 자리니까. 다음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주어 자리죠. 그러니까 바로 행위의 대상, 사물 이런 것들이 바로 주어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능동태는 행위자를 강조하고 수동태는 행위의 대상을 강조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행위자보다는 행위의 대상을 강조할 때 수동태를 쓴다. 문장 보시면 능동태 문장 James Watt invented the steam engine.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다. 이때는 누구누구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제임스 와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수동태를 쓰게 되면 대상이 강조되는 거죠. The steam engine was invented by James Watt. 자, steam engine 대상, 즉 동작의 대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사람인 경우, 그 다음에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동태 문장에 쓰인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ouldn't blank if she had been wearing a seatbelt. 그녀가 안전벨트를 맸었더라면 그녀는 다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습니다만 had been 나와 있습니다. had been wearing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다쳤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주제로서도 조동사 have pp 형태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have pp C번과 D번이 있습니다. 근데 이 injure란 말은 다치게 하다란 말입니다. 다치다가 아니라. 그래서 다치다 할 때는 be injured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수동태 문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ould have been injured. 예, 바로 네 번째가 정답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all telephone numbers belong in the directory. 모든 전화번호 책에 있느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all telephone numbers 여기 바로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란 말은 명단을 작성하다 이 말이죠. 명단 작성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대상에 쓰여 있습니다. 대상의 주어 자리에 위치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태 문장을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비동사에 있으니까 listed. 여러분들 두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Jane did not know about the change of plans. 짐은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왜?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듣다라는 표현에게 listen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tell이라고 하는 동사는 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be told 수동태가 되면 말하다가 아니라 듣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성에 대해서 수동태가 되면서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ell이라고 하는 동사는 말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He told me. 그는 나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그런데 보면 요 he라고 하는 것은 he는 그렇죠. 요거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me는 어떻게 됩니까? me는 대상이죠. 말을 me는 이건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me가 주어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수동태 문장에서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수동태 문장에서 바로 me가 요 주어 자리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듣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was told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가 아니라 그렇죠. 바로 듣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듣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give라고 하는 동사에서도 같은 관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give라고 하는 동사는 주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제인에게 좋은 책을 주었다. 자, 이런 문장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그는 바로 그는 주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제인은 이것은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수동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문장 쓸 수 있겠죠. Jane was given a good book by him. 그렇다면 제인은 뭐라 그랬어요? 제인은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was give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gave라고 하는 것이 주다라는 표현이 됐습니다만 was given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받는 사람이니까 제인이 받는 사람이니까 받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Jane was given a good book by him. 제인은 그에게 좋은 책을 was given 주다가 아니라 그렇죠. 받다가 되는 거죠.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tell이라고 하는 동사 told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입니다만 was told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듣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was given 하게 되면 주다가 아니라 받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와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teach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가르치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be taught 뭐가 됩니까? 가르치다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바로 배우다가 되겠죠. 이렇게 수동태로 했을 때 여러분들 의미를 혼돈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be told가 말하다가 아니라 듣다의 의미가 된다는 거 명확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본다면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 이전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수동태로 쓰면서 어떻게 되죠? 그 이전 상황이니까 과거 완료를 수동태로 쓴 그런 형태의 표현이 와야 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완료로 수동태로 쓰는 거 어느 거죠? 그렇죠. 바로 세 번째 had not been told 하시면 정답 되겠습니다.